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년 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사건. 당시 송영길 후보 측에서 이제 봉투 하나에다가 현금 300만 원씩 넣어가지고 20개를 뿌렸다는 거죠. 현재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돈봉투 하나에 300만 원씩 20개면 6천만 원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이 현재 막 우죽순기역으로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그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이성만 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한번 청구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죠. 그래서 현재는 자유의 몸인데 이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 김영철 정당법 위반 혐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달 임시국회는 16일날 열립니다. 그런데 검찰이 8월 1일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한 겁니다. 현재는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비회기 중입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표결하고 말 것 없이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 8월 1일날 구속영장 신청했고요. 영장 실질심사를 8월 4일날 금요일날 오전 10시 법원에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미 지난 5월 24일날 있었죠. 그리고 6월 12일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여졌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로부터 딱 50일 만에 7주 만에 77에 49 7주 만에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다시 청구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윤관석, 이성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인천의 그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잘 아시겠고 또 정치인들, 정치부 기자들은 알겠지만 전 국민적인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는 인물들입니다. 정말 여기서 관심은 누구냐? 이재명인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 세 사람 윤관석, 이성만, 이재명 세 사람 다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그 중에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시점 여기에 지금 촉각이 몰려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영장이 청구됐다가 역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었는데 그때는 유래 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제 이걸로 영장이 청구가 됐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청구를 하면은 어떤 혐의로 청구를 하느냐? 쌍방울과 연계한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그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언제 영장을 청구하느냐? 윤관석, 이성만처럼 비회기 중에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8월 16일 국회가 열리면 그때 청구를 할 것이냐 정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가결해 줄 것인지 그걸 국민들이 또 한번 지켜보도록 그 장을 열어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양당 간에 8월 중에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회기 중에 8월 16일 이후에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회기를 잘라가지고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혔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제 그 말의 취지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체포 동의안이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아무튼 영장 실제 심사를 법원에 가서 받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8월 유기설, 10월 사퇴설, 12월 유기설, 이 세 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8월 유기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이재명도 쇠고랑 찰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 구속 수감 되면 이제 이거 차야 되는 거죠. 죄수복 입어야 되는 거. 이게 8월 유기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그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 청구됐으니까 이재명의 목 앞에 칼끝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월 사퇴설은 뭐냐? 한 정치 분석가가 얘기했는데 들었답니다. 민주당의 핵심 누구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의원한테서. 이재명이 그렇게 밝혔대요.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도 죽고 민주당도 죽고 좌파 진영 다 죽는다. 자기가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그거를 추석 끝나고 물러나겠다. 그래서 10월 사퇴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12월 유기설은 뭐냐? 정청래 최고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임기를 8개월보다 많이 남겨놓고 물러나느냐, 8개월보다 작게 해놓고 물러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가 달라집니다. 자녀 임기가 8개월보다 많이 남았을 때는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되지만 8개월보다 작게 남았을 때는 그때는 중앙위원회에서 그 후임 당대표를 선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재명의 임기가 2024년 8월 28일 날 끝나거든요. 따라서 12월 28일 이전에 이재명이 사퇴를 하면은 전당대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12월 28일 이후에 이재명이 물러나면은 중앙위원회에서 뽑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1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의 주장인즉슨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승산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유기설, 10월 사퇴설, 12월 유기설 뭐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8월 달에 뭐 가부간에 뭔가 결과가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년 동안 정말 지리하게 끌어져 온 이 대장동 사태, 유해 신도시 사태, 백현동 사태, 불법 송금 사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재판정에서의 본격적인 어떤 그 판가름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김문기 씨, 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했다는 게 허위사실이다. 그걸 말한 거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관한 제1심 선고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금 시시각각 이재명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신호탄이 딱 쏘아 올려졌는데 이게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